가능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너무 무리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근데 내가 오늘 안 하면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막 정말 급하게 선생님한테 막 사진을 막 찍어가면서 이거 PPT로 글자만 적어주세요 이러면서 막 제가 막 보내고 서로 막 정말 이렇게 강의 듣는 와중에 학원을 지키셔야 되니까 제가 강의 듣는 도중에도 막 아 이거 너무 강의 너무 좋아. 대박 좋아. 우와 이거 엄마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다들 시작하셨잖아요. 초등학교 갓 입학한 엄마도 계실 테고 유치원에 들어간 엄마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간 엄마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3월은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요. 정신없기도 하지만 이때 정신없이 보내면요. 어머니 3월 달 그냥 날아갑니다. 아이들도 우왕좌왕하다가 3월 그냥 보내고 4월을 맞이하게 되고 막 고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갑자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여기서 무너지면 애들은 그냥 확 알다. 무너지거든요. 세계수능 이준이 어느 나라 좋아해? 음, 나는 분석을 좀 일본. 할게요, 다들. 제가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2월 말부터 학원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 설정,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동기부여 이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 강의를 듣게 됐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요즘 강의를 뭐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거 많이 들으면서 저한테 맞는 강의가 있잖아요. 어머니들도 육아서를 읽다 보면 육아서의 모든 부분을 따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아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육아서에 있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 아이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A라는 방향을 가는 육아서와 B라는 방향이 전혀 다르면 엄마들은 이렇게 갔다가 우왕좌왕 하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나한테 맞는 육아와 교육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육아 교육법이랑 아이들을 함께 이제 다뤄야 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와 오늘 강의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방향성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으면서 우와, 우와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제 제가 느낀 그 가문과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쪽으로 거의 20년 동안 강의했던 이제 그 교수님 이름이 송진구 교수님이에요. 가천대학 교수님이고요. 이 교수님은 이런 대기업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강의를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강의를 되게 많이 했고,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5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어요. 지불을 하고 오늘 강의에 참여했고 3시간 강의를 들었거든요. 뒷부분 강의는 조금 더 했는데 앞부분에 있는 강의가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 부분을 그냥 정말 두서없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급하게 강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교육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시더라도 잘 들어봐 주시고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 플랜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목표 설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댓글 다시는 엄마들한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머니들 아예 따로 저희한테 계획표를 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요거 잠깐 공유해 드리자면 강의들 어딨지? 내가 아니 봐 이거예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계획을 짠 거거든요. 보이세요, 어머니들? 저희 아들 계획과 이거는 이제 선생님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주는 쿠폰. 이제 이 모든 쿠폰을 마무리했을 때 너희한테 주는 혜택 이런 식으로 아이들별로 이제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저희 둘째 계획 여기 보시면 온라인 수업도 있고요.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은 한 개고요. 저희 첫째가 다니고 있는 학원도 영어학원 주 2회입니다. 2회 말고는 이 수학 되어 있는 것들 모두 다 자기 스스로 계획한 계획들이에요. 자기 문제집과 이 문제집 양과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학원은 핑크색으로 된 청단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진행한 독서 캠프 대부분 다 독서 수업들이에요. 독서 수업들이랑
연두색으로 된 것만 온라인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계획한 수업들이고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저희한테 저희 누구누구 계획입니다라고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왜 못해요? 아니, 진짜 아이들이랑 시간이랑 계획표를 이야기 나누면서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랑 요일 적힌 것만 드릴 테니까 아이들이랑 한번 3월에 계획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저희도 또한 저희 뭐 학원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지 이게 저희 온라인 계획표거든요. 이게 오프라인 계획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하니까 저희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엄마들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급하게 만든 PPT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나요? 자, 우리 아이들 어머니 3월에 들어오고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세요? 어머니들 혹시 아이들 목표나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목표를 지금 잡고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이의 최종적인 목표라든지 1년 목표라든지 한 달 목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잡고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채팅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목표를 정했다라면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계획표를 직접 써내려 가고 있는지 아이랑 함께 소통을 해서 그 계획표를 써내려 가고 계신지.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목표 설정과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적어보는 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이제 결과를 낳는 걸 보고 내가 아이랑 다시 소통을 해서 아이랑 계획을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 이따 더 뒤로 얘기할 텐데 아이와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뇌 목표 설정을 나의 뇌한테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거는 저희가 평소 강의 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뇌 이야기를 하시고 뇌 속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사는 워낙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퀵 오토바이를 타면서 강의장을 간대요. 늦으면 안 되고 워낙 강의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퀵 오토바이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대요, 강의에. 그 정도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대부분 이제 목표를 설정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머물 곳을 안 후에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방향이 정해지면 고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고요한 후에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해진 후에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한 후에 머물 곳을 달려가면 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중국에서 그 대학이라는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글귀래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그냥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목표가 만약에 무슨 대학교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아이한테 그 목표가 그 대학이 너의 목표가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나의 목표여야만 안 되잖아요. 아이가 생각하는 목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 하버드 대학이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 대한 방향을 정했죠. 그럼 그것이 정해지면 내가 혼자 고요하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주래요. 내가 정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아이들 생각에서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대요. 그냥 막연히 너희는 하버드 대학이야. 하버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막연한 계획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지면 그걸 고요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래요. 정말 네가 하버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글로 적어와봐. 이런 식으로. 그럼 고요하게 됐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면 내 마음 편해진대요. 고요한 후에는 내 마음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해진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대요. 그럼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과정과 아닌 것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곳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1년의 계획과 한 달의 계획과 일주일의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계획을 잡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나의 머릿속의 생각. 이 생각은 누가 제일 먼저 듣나요? 나의 뇌가 그 생각을 가장 먼저 입력을 합니다. 뇌가 우리한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우리 뇌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뇌는 절대 우리한테 명령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결정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 위라든지 모세혈관이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뇌가 명령을 해요. 뇌가 우리 장기들한테 명령을 하죠. 유일하게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는 곳은요.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는 곳은 바로 뇌예요. 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수없이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을 줘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노력을 하면 성과가 보일 거고요. 성과가 보이면 우린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국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 목표 설정 이론에서 자, 노력을 하면요. 성과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성과를 이루면 반드시 보상을 줘야 된대요. 어머니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내적 동기라는 것이 있고요. 외적 동기라는 것이 있어요. 외적 동기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기고요. 내적 동기는 스스로 일어나는 동기예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동기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외적 동기를 인해서 아이들이 그게 쌓이고 그 경험치가 바탕이 되고 내가 그 경험치에 성공을 이루다 보면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내적 동기가 생기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작은 목표 설정을 계속 엄마들이 해줘요. 같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처음에는 목표 설정 못하잖아요. 자, 오늘 책 5권이 너의 목표야.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목표를 이뤄내죠. 그럼 엄마가 보상을 줘, 적절하게.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어책 2권을 읽었을 때 내가 목표를 주고 수학 문제를 함께 같이 풀었을 때 보상을 주고 이게 쌓이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드디어 이걸 할 수 있었어. 난 5권을 읽어냈어. 2권을 읽어냈어. 그다음에 난 3장을 풀었어.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이들은 점점점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도전을 하고 싶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은 내적 동기가 생겨요. 나의 목표가 이거야. 아니면 난 이거를 이루고 싶어. 과학을 너무 잘해서 과학에 대한 계속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게 따라서 이제 성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계속 엄마들이 줬을 때 아이들은 내가 과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구나라고 경험치를 얻었죠. 그러면 스스로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번에 과학 경치대가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 아니면 또는 이번에 과학 영재원 시험인데 너 나가볼래?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 목표가 생기는 거죠. 엄마 나가볼래? 왜냐면 그동안에 수많은 과학에 대한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 성과는요. 처음에는 엄마랑 함께 아이가 함께 같이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면서 성과로 가기 전에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아이한테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내가 그거를 이뤄낼 수 있겠지? 난 이 성과를 내가 낼 수 있겠지? 아이한테 이제 그 책 5권을 줬어요. 근데 아이한테 고전 책을 5권을 줬어요. 아이들이 이뤄내고 싶을까요? 나는 스스로 벌써 포기를 해요. 난 고전을 읽을 수 없는 아이니까. 그러면 아이한테 적절하게 난 전래동화 5권. 자, 전래동화 5권은 너희가 읽을 수 있어? 이거 목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아이가 그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었을 때 성과가 나는 뭐 만약에 돈 1,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장난감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보상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5권 읽으면 엄마가 이걸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아이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표 설정에 노력할 수 있는 목표 설정에서 너무 이제 큰 것들을 주면 아이는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주셔야 되고요.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대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성과를 이뤄냈으면 보상을 줘야겠죠. 뭡니까?
성과를 냈으면 적절한 보상을 줘야 돼요. 그러면 보상 수단성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보상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번에 저희 아이들은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목표 하나를 이룰 때마다 10분씩 준다 그랬어요. 10분씩. 그러면 적절하게 내가 엄마가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럼 엄마들은 뭐냐 아이에 맞게끔 적절한 수단성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수단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 수단성이. 그리고요 그 보상을 주는 것은요 아이가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는 전혀 그걸 갖고 싶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너희가 책 5권을 읽고 책 10권을 이뤄냈을 때 너희는 책 한 권을 사줄게. 매력적인가요? 절대 매력적이지 않죠. 어떤 아이한테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너 뭐 이걸 했을 때 너 10분 놀게 해줄게. 정확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보상이 반드시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걸 바로 유인가라고 한대요. 유인가. 수단성, 유인가, 기대가. 이것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제는 이제 보셨잖아요. 동기부여. 내가 아이한테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줬을 때 유인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기대감. 여기에 따라서 기대감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보상이 매력적인지 아니면 그게 정확한지 노력을 했을 때 아이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것이 곱해졌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유인가가 만약에 30이다. 목표 수당이 20이다. 기대감이 30이다. 그 곱한 것이 바로 동기부여의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하나라도 0이야. 예를 들어 0이면요. 어떻게 돼요? 곱하기는 어때?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죠. 기대감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서 0이었어. 그러면 동기부여는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이 세 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주는 보상이 매력적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마다 이 아이가 10분 게임을 준다고 해서 저 아이한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아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바로 1번이에요. 우리 아이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야 될 보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 하루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1년, 한 달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성과나 보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머니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어머니들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우리 아이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아이한테 어떤 기대감을 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들었던 이제 강사의 성함은 송진군이라는 교수님이고요. 가천대 교수님이시고요. 리더십 대학 원장님이시고 이분이 오늘 말씀하신 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침마당 강의였대요. 그게 실시간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을 해야 되고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막 쫄깃쫄깃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의 강의를 가장 이제 좋았다고 하고 파랑새 그런 재단의 강의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의 엄청난 강의를 20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튜버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유튜브도 이제 엄청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리더십대학 원장, 가천대학 자유전공 교수님이고 정신건강지킴이시기도 하고요. 한국대학신문 이제 전문 위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강의를 토대로 제가 이 자료를 거의 똑같이 만들었어요. 엄마들한테 유익하게 가장 거의 똑같이 만들었고요.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일대 다 아시죠? 예일대 졸업생을 22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대요. 이 교수님이 아니라 이것도 논문을 보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거든요. 22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이런 설문을 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요. 우리나라는요. 길어봤자 5년이래요. 근데 외국은요 20년씩 추적을 한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들 졸업생들을 2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치고 그게 거의 정확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추적 질문했을 때 두 가지 질문을요. 53년 때부터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인생에서 계획이 있어? 너 계획이 있어? 라고 예일대 학생한테 물어본 거죠.
있다면 글로 적었어? 이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로 그걸 글로 적었는지. 이 결과치가 엄청나게 결과를 만들었는지 제가 보실게요. 어머님들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인생의 계획을 아이들하고 정했는지 그 글을 적어두신 분 있으면 진짜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직까지 이걸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랬을 때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75년도 결과를 뚜껑을 열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여기서 아예 인생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빈곤층으로 살았대요. 예일대 졸업생이에요. 예일대 졸업생. 예일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으로 산다는 거 믿겨지세요, 어머니들? 좋은 대학이 결국은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예가 되겠죠. 27%나 낸다는 거. 대박이지 않아요? 어떻게 예일대를 나왔는데 27%가 된 사람들이 빈곤층을 산다는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오래된 고객이 한 명 있는데 그 고객은요, 두 부부가 예일대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예일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60% 이상이요. 간단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산층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산층도 우리가 잘 사는 거잖아요. 50%나 되는 사람이 50% 속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60% 이상이 예일대 졸업생이요. 간단한 목표가 있었대요. 그럼 그 목표 예일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목표가 있어서 중산층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0% 한번 보실게요. 10%.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가렸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말표를 다 적어놔 버렸어요. 요거를 사실 가득 가렸어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짠 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자 보시면 구체적인 목표 수립을 했던 사람들은요 전문직 종사 오셨더래요. 구체적인 목표 10%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 되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이후로 그거를 적어서 문서화해서 매일매일 그거를 보게 만들었대요. 자기 책상 위에다. 그런 사람들 상류층에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3%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가장 많이 교육을 잘 시킨다는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거의 상류층을 살고 있고 3%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100% 이상이요, 문서화 시킵니다. 집안 곳곳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거를 매일매일 적어 놓고 내가 힘들 때, 거기서 막 오늘 힘들어서 나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을 때 그 목표를 보면서 맞아. 나 저 목표를 이뤄야 되면 나가야지 하면서 자기 힘 지친 몸을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아이들 방 안에 뭐 마지막 목표, 대학 목표, 1년 목표, 한 달 목표, 주간 목표를 한번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목표는요. 문서화시키면 절대 같이 공유되지 않아요. 엄마 머릿속에 있는 목표는요. 절대 공유되지 않는 목표예요. 그러면 아이 머릿속에 매일 남아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반드시 문서화를 시켜야 되는 어머니들 이 노력을요. 한번 1년간만 진행해 보세요. 진짜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제가 목표를 설정한 게 있고 저만의 목표를 설정한 게 있거든요. 단 한 가지 목표를 설정했고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나오면서 그 목표를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거운 발걸음을요. 제가 가볍게 일으켜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셔서 이 이야기를 왜 난 아이한테는 적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보시고 어떠세요? 무려 22년 동안 연구 결과 3% 되는 사람들이 목표를 적어서 문서화를 했더니 상류층을 이루어 있더라는 거죠. 이 중에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은 3%는 나머지 97%의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학 목표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내 직업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모으고 이 얼마를 모으게 하기 위해서 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나는 5년 동안 어떤 목표를 이뤄낼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 적었겠죠. 그럼 어머니들 이제 생각하겠죠. 아이들과 지금부터 목표 설정을 해야겠다. 목표 설정을 반드시 글로 문서화 시켜야겠다까지는 어머니들 다들 대부분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런 이제 목표를 예를 들어 설정을 했다 쳐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들 여기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개나 되시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여기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몇 개가 목표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채팅창에 기록해주세요. 몇 개인지. 2개. 이준이 엄마 2개. 또 1개. 또 2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왜 2개인지. 아까 요 강의를 할 때요. 교수님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기서 4개 손 드세요. 4개. 3개 손 드세요. 3개. 2개 손 드세요. 2개. 이렇게 다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 안 든 사람은 누구예요?까지 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개인 사람의 손을 되게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손 들지 않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더라고요. 정답은 몇 개인지 아세요, 어머니? 놀라실 거예요. 정답은 0개예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저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자 목표 아니래요. 어떻게 효도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자, 1년에 20번 모은다. 중국어 공부를 한다. 몸무게를 5kg 줄인다. 이것이 왜 목표가 안 되는지 제가 뒤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측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요. 첫 번째 구체적은요. 부모님께 효도하자로 끝나는 것은요. 그냥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도할 건데? 객관성은요. 1년에 20원 모은다? 어떻게 솔직히 1년에 20원 모은다가 사실은 객관적이세요? 터무니없죠. 세 번째 측정성, 중국어 공부를 한다? 얼마나? 네 번째 실효성, 5kg를 줄인다? 언제부터? 얼마만큼? 어떻게? 이거는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지 바꿔볼게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부모님께 효도하자가 아니라 일주일에 3통 전화하기. 구체적이죠. 나는 매주 3통 하신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그게 나한테 효도야.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5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선물을 사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라는 거죠. 기록을 할 때는. 두 번째, 1년에 20억을 모은다? 터무니없죠. 20년 동안 20억 모은다는 객관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는 객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는 나는 20년 동안 1억이 객관성 있게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세 번째, 측정성. 중고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난 하루에 3시간 이상 중고 공부를 할 것이다. 또는 나는 일주일에 6시간을 중고 공부를 할 것이다. 또는 나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1시간씩 10시에, 밤 10시에 중고 공부를 할 것이다. 측정 가능한 시간을 기록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나 수학 공부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난 하루에 수학을 3장 할 거야.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루에 3장을 하겠다고 내가 3장을 해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예를 들어서 센 수학 같은 경우는 3장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최상위 S는 3장 못해 이러더라고요. 구체적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이랬더니 자기가 엄마 자기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은 3장이고 어려운 최상위 S 같은 최상위 수학은 2장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영어학원 가는 날은 내가 3장을 할 수 없으니 2장으로 줄여줘. 쉬운 것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득할 만하죠,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해 이랬어요. 그리고 센 수학 중에서 뒤에 응용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최상위 S랑 같은 급으로 취급해줘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문제를 풀어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원 수학 숙제는 어때요? 학원 수학 숙제는요. 그냥 아이의 객관적으로 아이 시간표가 전혀 몰라요. 학원에서는. 이 아이는 월요일에는 복수학원에 가고요. 화요일, 수요일에는 수학학원에 가고요. 목요일, 금요일에는 영어학원을 가고 화요일 8시에는 온라인 수업이 있고 9시에는 화상 수업이 월수금이 정해져 있어. 학원 원장님이 아이한테 그거 아이의 그 목표를 아나요? 아이의 계획을 아나요? 모르죠. 상관없이 얘들 숙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숙제에 허덕이는 거예요.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이라고 칠게요. 수학학원 숙제를 고려해 주나요?
수학 숙제를 고려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숙제에 허덕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5학년 정도 됐으니까 수학원을 다니자고 계속 꼬셨어요. 수학원을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왜 수학원을 안 다니는데 수학 혼자 풀지도 못하면서 이랬더니 아이의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영어 학원에 가면 영어 숙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학 학원에 다니면 수학 숙제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수학 숙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자기 혼자 해볼게. 인강 들으면서 해보고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가 그 인강을 들으면서 해결을 하고 싶대요. 먼저 내가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가 해결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수학 학원을 보내달래요. 그땐 영어 학원을 줄일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아이한테 졌어요. 어제 엄청 싸웠거든요, 아이랑. 그래서 어젯밤에 갑자기 진짜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왜 수학을 그렇게 세 장씩 풀 수 없는데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자기 막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당장 영어 학원을 포기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어를 올라가고 싶은 목표 그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학 학원에 들어가면 자기가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 수학 학원을 가겠다는 거. 지금은 수학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까 강의 들으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했어요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 나는 나의 이야기만 고집을 했구나. 다른 애들 다 수학원 다녀서 막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까지 나간다고 하니 내 마음이 조급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라는 게 아이한테는 진짜 너무나 발목을 잡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아이의 계획을요 들어본 다음에 네가 영어에 집중을 할 것인지 수학에 집중을 할 것인지 수학은 아직까지 혼자 따라갈 수 있는지 영어는 혼자 따라갈 수 있는지 이거를요 설정해 보는 거예요 아이와. 그래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제가 세운 목표를 다시 던져줬어요. 오늘 혼자 스스로 이 너의 세운 목표를 다시 수정해서 내일 가지고 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자기가 설정한 목표는요 웬만하면 아이들이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뉘우침이 많아서 엄마들한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정확한 이유를 들어보고 진짜 이 수학학원이 이때 필요한지 영어학원이 이때 필요한지 그리고 아이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해낼 수 있는지를 아이랑 소통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너무 공감했거든요. 그리고 특정성,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효성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정확한 기간과 그 숫자를 이제 명시하라는 거죠. 오늘부터 나는 몸무게 줄일 거야. 5kg. 너무 이제 계획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나는 한 달 동안 2kg를 줄일 거야. 정확하게 이뤄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혹시 그 유키즈의 그 김남주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다시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유퀴즈에서 김남주 딸인가? 걔가 상위 1%의 영재라고 나왔잖아요. 그건 엄마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매일매일 읽는 독서 습관. 그 두 부부가 둘이 노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술을 먹고 집에 와도 아침에 눈 뜨면 아이 딱 일어나면 일부러 이렇게 책 보는 척을 한대요. 일어났어 이러면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책을 편대요. 그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아이들하고 매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매일. 그게 뭐였냐면 방학 동안은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권 읽기. 그다음에 개학하고 나서는 3권 읽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아침잠이 많아서 거의 다 매일 그 12월 전까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 가기 바빴는데 지금은요. 이게 방학 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권 읽고 학교에 가요. 근데 그게 저희 집에 가장 달라진 환경이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어떤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책을 읽고 맑은 정신을 깨워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자였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매일 그걸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김남주 이야기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 김승호 나온 걸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김승호는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자기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요. 제가 김남주 유퀴즈에 나왔을 때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어머니들 지금 되게 힘드시죠. 막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아이 교육에 정신없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김남주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40대는요. 치열하고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 다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저 또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아이 수영 보내고 따라가가지고 아이가 수영 잘하는 모습 보고 와 우리 아이 수영 너무 잘한다. 우리 아이 바이올린을 낑낑낑 막 키우고 있을 때도 와 우리 아이가 드디어 바이올린을 하네.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성적 막 갑자기 좋은 성적 받았을 때 그 성적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막 아이가 힘들었을 때 혼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모두 추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40대 아이의 이 10대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이한테 해줄 게 없대요.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고 돈만 주면 되고 아이든 친구를 다 찾아 떠나고 자기 삶을 꾸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외롭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다음은 이제 자기 이제 남편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지금 또한 이제 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유재석이 묻더라고요. "다시 40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김남주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치열하게 살았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했고 지금 이뤄낸 성과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40대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이 너무 행복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저를 이제 투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학원을 이제 만든 갑자기 눈물이 나지. 자,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그전에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런데 엄마가 왜 학원을 열었을까? 그럼 너희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왜냐면 어, 너희랑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학원이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게 학원이었다. 근데 엄마가 맨날 퇴근하고 집에 오면 8시, 9시였는데 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매일 보냈던 시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거를 뒤로 하고 회사를 사표를 쓰고 아이랑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 했더니 싫대요. 근데 엄마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이 좋아요. 그때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내 앞에 항상 아이가 함께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독서 이런 생각이 아이들한테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이 행복해요. 선생님 그렇나요? 네, 오늘도 약간 책을 이제는 세계사 책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개월, 7개월간 아이들한테 계속 단계에 맞는 책들을 아이들에게 주어주고 얘네 스스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어차피 아이들이랑 할 때 조금 아이랑 투닥투닥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기 때문에. 엄청 싸워요. 저희는 근데 아이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정확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얘를 아이들한테 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저희가 아이들이랑 아예 그냥 선택권이 없거든요. 책 읽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새 아이들 자체가 책을 글밥이나 지식이 있는 책들을 아이 스스로 읽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야지만 아이도 습관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과로 보여지고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책도 업그레이드 되고 저희 둘째 아이가 엄청 틀리는 걸 싫어하고 되게 막 수업할 때 답답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같이 수업을 해봐도 어떤 얘기를 딱 던지면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키워드들을 되게 빨리 캐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정말 맞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진짜 학교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받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요새 너무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엄마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아이들하고 매일매일 이거 이뤄내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날을 나중에 그리워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게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이건 너무 번의 이야기였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만큼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다툴 일은 없을 선생님 말 끊겨요. 네. 멀리 있어서 그렇답니다. 오늘은 제 중심의 강의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이제 어머니들 지금은 목표 설정 방법을 정하셨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팁을 드리긴 할 텐데, 요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3월달 진짜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엄마들 계획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학원 스케줄 짜기 바쁘시죠? 아이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요, 결국 아이가 번아웃이 오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지금 저희 아이 친구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거의 번아웃이 온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엄마들 계속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서 지쳐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 엄마들이 3월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정말 독특한 특징. 이거에서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이 문제에서. 뭘까요? 내가 이 문자를 써니쌤한테 보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대요. 갈로 안에 누구에게 일을 시킨다. 이거 뭐라는 줄 알아요? 정선화에게 일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내가 땡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이 또 얘기하더라고. 이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맞췄어, 유진이 엄마. 어떻게? 맞습니다. 유진이 어. 엄마 내가 선물 주세요. 이게 뇌였어요, 뇌. 뇌. 아이고. 뇌에게 일을 시킨다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뇌라고 딱 하시는 순간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 뇌를 속여라, 뇌를 속여라. 뇌가 착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뇌한테 계속 자극을 줘야 되고, 뇌한테 명령을 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오늘 강의가 아이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강의예요. 성공에 대한 강의였거든요. 어른들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의였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일을 시킨다? 제가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또 그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자기 암시가 몸을 바꾼다였어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자기 암시가 몸도 바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진화를 하잖아요. 진화. 진화를 하는데 그 진화 중에서 이런 것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션을 바를 때도 이거 발라서 예뻐지겠어? 이거 진짜 근데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됐대요. 정말 예뻐지겠어? 하는 거하고 이 화장품을 발랐더니 오늘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거를 매일매일 진짜 거의 끊임없이 매일 하면 진짜로 화장품을 싸구려 화장품을 써도 좋아진대요. 네, 원장님.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제 나올 텐데 또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로 가게 하는 거. 됐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몸도 바꾼다는 건데 혹시 어머니 이거 사망여우 아시죠? 제가 지금 그 교수님이 해준 예를 똑같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사망여우의 귀는요 갑자기 길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길어진지 아시죠? 이게 이 사망여우도 자기가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몸속에 있는 열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점점 길어진 커지고 거기서 자기의 열을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우는 처음엔 다 똑같이 생겼대요. 사막에서 살면서 스스로 몸을 바꾼 거예요. 스스로 몸을. 진화시키면서 몸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북극여우, 이제 다음 말하는 도 아시겠죠? 북극여우는 왜 그럴까요? 귀가 최대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귀가 점점점 작아지. 똑같은 여우가 지역을 다르게 살았는데 귀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스스로 몸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진화한다는 것은요. 진짜로 세상이 변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어릴 때 생겼던 모습, 생겼던 모습이랑 지금이 다른 것처럼 눈썹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 아시죠? 먼지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눈썹이 길어지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서 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북쪽에 있는 북미 유럽 사람들이 코가 정말 길고 콧구멍 속이 되게 크대요. 좀 몰랐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길고 높대요. 그 왜냐면 콧구멍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열을 최대한 머무르게 하고
그거를 이제 열이 뭐라더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코 사람들이 되게 납작한 코가 짧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그걸 반대의 개념으로 열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코 수술을 하려고 상담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여기를 만져보면서 코뼈가 되게 퍼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동양인 대부분 코뼈는 퍼져 있대요. 그리고 서양인들은 코가 굉장히 여기가 아예 코뼈가 아예 이게 완전히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의사가 똑같이 말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시대의 삶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몸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실험이었는데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실제 청소보다 살이 빠진다는 거.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똑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똑같은 일을 하는 청소부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반 틈은 나누고 반 틈은 따로 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소모가 되는지 아세요? 시트 교체는 15분 했더니 40칼로리가 빠지고 진공 청소기를 오면 15분을 했더니 50칼로리 빠지고 욕조 닦기를 했더니 60칼로리가 빠졌대요. 그런데 이건 지금부터 매일매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5시간씩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거는 살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칼로리 소모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칼로리 소모를 하는데 두 집단을 나눈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준 집단과 해주지 않는 집단. 그걸 했더니요. 엄청난 결과가 났어요. 거의 대부분의 청소부들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살이 대부분 빠진 거예요. 5kg 이상이 다 빠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연구가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의식을 전환만 시켜도 내가 이거를 살 빠진다 생각을 하고 청소를 했던 사람과 그냥 일처럼 노동만 한 사람들은 결과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선아 선생님이랑 저는 한 번씩 맥주랑 이렇게 과음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안주를 엄청 많이 먹은 날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저도 살이 뭐 날씬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 제가 거의 술은 저만 다 먹어요. 이수님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전 술을 좀 많이 마셔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매일 술을 12시, 1시까지 마시는데 살이 안 찌고 배가 안 나오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살찌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배 나온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좀 많이 먹었다 싶은 날들은요. 집에 가서 청소를 해요. 이 배가 꺼질 때까지. 그래서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동이라 생각하고 청소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이 깜짝 놀라죠? 매일 오늘 먹은 걸 다 소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진짜 없던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청소하고 막 진짜 막 정리하고 제가 술을 자주 마시니까 청소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술을 마시고 1시에 집에 들어가도 3시, 4시까지 청소를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그냥 청소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이것 때문인가? 나는 이 청소를 하면 살이 빠질 거야, 살이 빠질 거야 생각을 하고 내가 청소를 해서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살이 많이 찌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제가 12월 달에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1월에 몸무게를 재봤더니 거의 1kg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리를 한 사람하고 내가 이거를 자기 암시를 하면서 내가 청소를 한 거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굉장히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연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있을까요? 내가 이 뇌한테 명령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청소를 했을 때 60칼로리가 빠지고 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뇌한테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청소를 한 사람들은 전혀 암시가 없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근데 거의 운동량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살은 하나도 안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노동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대입을 해보면요. 아이들한테 자기 암시 이거를 했을 때 너희는 반드시 머리가 좋아질 거고 너는 그 대학에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너희가 책을 5권씩을 읽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변화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암시를 매일 하는 아이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책을 읽는 아이는요. 달라요. 그냥 책을 드르륵 읽는 아이하고 그냥
이걸 했을 때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는 목표가 생겨서 그 목표를 스스로 내한테 입력을 하고 내가 그걸 하나하나 이뤄내가려고 하는 과정들과 그냥 목표 설정 없이 이뤄낸 과정들은요. 결과치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뇌가 자기 암시가 엄청나다는 거죠. 뇌가 일을 시키는 거. 이 청소부는요. 내가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 뇌한테 운동을 시키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뇌는 뇌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과 뇌한테 일을 시키지 않는 사람은 결과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영국 BBC TV에서요. 실험을 한 거예요. 뇌졸중 이 여배우가 뇌졸중에 걸려서 못 걷는 사람과 고동 힘들었던 남자 연예인이 무대에서 고동 힘들었던 남자 연예인, 지팡이에 음조됐던 뉴스 앵커들을 계속 이렇게 치유를 어떻게 했냐 마음 치유로 한 거예요. 마음 치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마음 치유 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자기 의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곧 댄스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아무리 이렇게 고동이 힘들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머릿속으로 계속 자기 암시와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뇌졸중 환자가 걸어 나오고 고동이 힘들었던 사람이 팁댄스를 추고 지팡이에 힘들었던 사람이 지팡이 없이 활보를 했다는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뇌한테 자기 암시를 한 사람들이 달라진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6개월 안에 암이 치유가 되고요. 이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극소수지만 뇌가 나의 암시가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진짜 과학적인 거 맞거든요. 근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너는 6개월 안에 반드시 죽을 겁니다라고 의사한테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집단은요 다시 시골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한 거예요. 계속 자기가 이제 곧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한테 말을 들은 사람 6개월 안에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암시에서 한 사람들은요 50% 살아남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암세포가 있었고요. 내가 하는 다른 세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사람은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 조금씩 매일매일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내 자기 암시와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변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암시를 한대. 머릿속에 눈을 감고 자기 이제 좋은 세포들이 암세포로 잡아먹는 이거를 계속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 있잖아요. 이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대요. 누구냐면 의사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의사 말을 신뢰를 한대요. 그래서 의사 말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이 치유가 되지 않는데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나는 이 치료를 해봤자 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의사 말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악담도 되게 많이 하고 아이한테 넌 이렇게 해서 절대 그 대학 못 갈 거야. 이 말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아까 아들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영재원을 도전해보자 그랬더니 싫대요. 왜? 그랬더니 어차피 난 안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너 절대 안 돼.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너 그렇게 수학 못한 사람 될 거야. 혼자도 못 푸는데 수학 학원도 안 가면서 어떡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한테 암시를 주고 아이도 스스로 자기 뇌한테 암시를 시킨 거예요. 나는 잘 못해. 나는 거기 해도 떨어질 거야. 나는 그거 해봤자 어차피 못할 텐데 왜 해? 이걸 스스로 암시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포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진짜 내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스스로 계속 명상하면서 훈련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렇게 상상을 생생하게 하라. 그래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상상, 그다음에 암석 마구 먹어치우는 모습 상상, 암덩어리가 마침내 소멸하는 광경을 상상, 완전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희망에 부풀어서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 그런데요, 이 중에는요, 물론 결과치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죽는다고 하니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달라지는 상황.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소리 나. 잠깐만요. 응. 세계를 번쩍 들어올린 여자. 이날 총 300kg을 들어올리면서 용산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 선수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상에 빠진 역도 선수들이라 왠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낯선 풍경이죠. 그 속에는 장미란 선수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데요.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는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 자신이 참가할 경기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렸습니다. 경기대에 올라가서 얼마를 걸어가고 역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대에서 내려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시합 전날 저녁부터 이제 어떻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뭐 하고 아침 어떻게 먹고 또 개체는 어떻게 하며 뭐 1차식, 2차식이, 3차식이 어떻게 하고 몸 푸는 거까지 다 자기가 이렇게 짜요. 그냥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예. 글로 쓰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그리기도 해서 그대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수많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실패할 거란 상상을요, 무조건 내 잡념에서 버리는 거고요. 내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지어 글로도 쓴대요. 나는 오늘 뭐를 먹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몇 초 안에 뭘 할 것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한대요. 마치 내가 상상해서 금메달 따는 그 상상까지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 중에서 오타니 아시죠? 그 사람은요, 어머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자기 할 것을요 다 적어놔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은요 자기한테 엄청난 성공의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요 자기한테 미치는 영향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런 말 하는 애들 있잖아요.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나 그거 만약에 못하면 어떡해? 나 그거 오늘 기억 못하면 어떡해? 나 시험에서 그거 만약에 연필 떨어뜨려 가지고 실패하는 상상을 구체적으로 해요. 내가 만약에 해 가지고 시간 다 돼 가지고 못 내면 어떡해? 줄을 내렸으면 어떡해? 이렇게 진짜 안 해도 되는 상상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악담도 많이 하잖아, 애들한테. "너 그렇게 하다가는 무조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절대로 공부 못할 거야. 너 100점 만점 빵점 맞게 될 거야." 부정적인 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죠. 뇌한테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들하고 막 싸운 적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얘가 이렇게 하다가 사춘기 되면 나한테 반항하면 어떡하지? 날 밀치면 어떡하지?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면 어떡하지? 이 상상을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상상이 자꾸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아들과 사이가 좋을 거고, 나는 아이가 20대가 돼도 아이랑 손잡고 쇼핑을 할 것이고, 아이랑 같이 그 대학교에 가서 같이 그걸 거닐고, 이런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상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반드시 미친다는 거죠. 너 왜 그래? 너 그 하버드 대학 갈 아이인데 왜 그래? 너 그렇게 해서 수능 만점 받아야 되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오히려 이런 자극을 주라는 거죠. 괜찮아. 너 오늘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 상상을 하게 하고 명상 훈련을 매일 하게 하고요. 그 교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눈 뜨자마자 그 상상을 하기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게 하냐면요. 제가 아까 들었던 것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말 중에 걱정을 가불하지 말아라. 걱정을 가불하지 말아라는 말은 왜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오냐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그래서 그런 걱정을 잠재워 주라는 거죠. 여기 딸도 걱정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나 못하면 어떡해? 그 시간 안에 못하면 어떡해? 제가 2분 안에 책 읽기 할 거야 하면 질문이 항상 이거예요. 저 2분 안에 못 읽으면 어떡해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1분 안에 문제 못 풀면 어떡해요? 이런 말을 되게 해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왜 걱정을 미리 하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수많은 경험치, 성공의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 말을 안 해요. 내가 왜냐면 2분 안에 계속 문제를 풀어봤고 3분 안에 책을 계속 읽어봤고 이런 경험이 매일매일 쌓이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니까 아예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선생님 5권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10권 읽으면 뭐 줄 거예요? 이루고 난 후에 일을 나한테 먼저 줘. 그게 굉장히 큰 변화. 몰랐죠?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진짜 말 자체가 달라졌어요. 못 풀면 어떡해요? 그치, 제 시간에 못 풀면 어떡해요? 나 오늘 시간 망치면 어떡해? 이 말이 아니라 10권 하면 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났을 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왜냐면 저희가 수업할 때 명상훈련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고 아이들은 진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아이들이 변하는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간의 뇌는 절실하게 원하면 이루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대요.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원하면. 사실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암이 치료가 된다는 걸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의사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저절로 고치는 거. 자연 치유를 절대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병에 걸리면 빨리 죽는데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진단만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죽는데요. 그런데 의사 말을 믿지 아니야 저 말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자연 치유하는 사람 찾아가서 진짜 그래서 병을 살리는 사람 많이 보셨죠. 자연인 보면 내가 암에 걸려서 시골에 들어왔는데 진짜 살게 됐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루어진단 말이 맞고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못 이뤄내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절대 나한테 지시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돼요. 뇌에게 지시해야 된다. 뇌를 속일 수 있다. 뇌에게 조심해라. 함부로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실패의 생각을 끄집어 넣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에게 조심하고 함부로 생각도 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 잘못된 말 하나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 뇌를 진짜 잠재의식 속에 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반성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어머니들 아마 이 중에서 80%는 아는 내용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강의 왜 들어요? 내 스스로 다시 자극받기 위해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유튜브 강의로 매번 들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들으니까 또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망각의 동물이 때문에 또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생각해야지. 아이한테 좋은 말 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함부로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같이 저희 단톡방에서 공유해요. 저 오늘 아이한테 안 좋은 말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를 봤더니 성공자는 늘 성공했다고 상상을 뇌를 속인대요. 난 성공한 상상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회사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걸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인센티브가 딱 걸자마자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나 저거 내 거야. 그래서 저 한 번도 못 이룬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못 이룬 사람들을 봤더니 딱 인센티브가 딱 정해지자마자 저거 어차피 못해. 저거 누구누구가 딸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시작도 못 해보고 절실함도 없고 나쁜 거예요. 근데 알지만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요. 내가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저거 내 거야. 저거 나 인센티브 이룰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성공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너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하라고 한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걔한테는.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이 명심해야 될 게 성공한 경험을 많이 줘라. 그다음에 성공한 경험이 많아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은요.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는 안 될 거야라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어머니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 아이들은 작은 성공이라도 계속 하면서 동기부여 아까 했던 것처럼 해주고 정확하게 보상해주고 적절하게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거 아까 명심하셔야 되고요. 성공했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성공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전 벌써 해외에서 정말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있는 나를 상상해요. 진짜 웃기지만 저번에 정선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거를 못할 거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근데 성공을 해본 사람의 특징은요. 그 성공을 위해서 절실하게 노력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해봤던 그 노력도 상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너무 힘들었으면 그 노력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지만 그 성공의 기분이 너무 짜릿하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들 아기 낳았을 때 생각하시죠? 내가 그 아기 낳았던 나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시죠? 근데 이 둘째 또 낳잖아요. 왜냐하면 그 애가 너무 이뻤고 그 이쁜 기억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아기 낳았던 힘든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애를 낳잖아요. 근데 오늘 첫 강의가 뭐였냐면요. 그 교수님 이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뭐였더라? 미련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혼이 힘들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뭐더라? 되게 있었는데 이혼을 못한 사람은 뭐고 거기서 또 다시 재혼을 한 사람은 기억력이 짧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그거는 기록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좋은 상상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암시가 중요하고 자기 암시를 일으킬 수 있는 두 부류는요. 자기 암시를 정신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일으킬 수가 없고요.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말이 돼? 그런 게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주문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이 좋아지고 있고 스스로 느껴지도록 주문해라. 나는 날마다 모든 면이 좋아지고 있다고 매일매일 상상하게 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아이한테 주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에밀 큐에라는 사람이요. 자기 암시 창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플라시보 효과를 연구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발 그 머리 아픈데 먹는 약 좀 줘. 이랬더니 그날따라 약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소화제를 줬대요. 그래가지고 소화제를 주고 다음날 아침에 친구가 와서 이러는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이길래 진짜 머리가 씻은 듯이 나왔어.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준 건 소화제잖아요. 사람이 뇌가 지배를 하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보고 이거를 실험해봤더니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엄청난 거구나라고 이 사람이 알게 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냥 아이한테 자 이거 먹어봐. 먹으면 진짜 좋아질 거야. 근데 진짜 그 약이 아니거나 이거 진짜 그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야라고 매일매일 주면요. 아이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진대요. 근데 이 실험에 있어서 아까 장미란 그 KBS의 장미란 영상이라고 찾아보시면요. 뒤에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요. 우유를 개발한 회사가 있대요. 우유를 개발한 회사가 이거는 다이어트로 만든 우유예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해서 여러 가지 첨예 우유를 시음하게 해주고 다이어트 우유는 뭐도 넣었어요 하고 시음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의 비교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말이 이걸 먹었더니 뭔가 신선한 것 같고요.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좋은 얘기 맛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우유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목록 힘이 좋고요. 막 이래요. 그런데 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막 토하는 모습을 왜 하면서 저 이거 먹었더니 속이 막 메스껍고요. 막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고요. 이 말을 듣고 새로 시음을 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목이 넘길 때 살짝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목 넘기에 있어서 갑자기 먹었더니 배가 꼬르륵 아프고 이런 말을 막 하더래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다 같은 우유였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살짝만 이거 먹었더니 토할 것 같고요. 머리가 어지러워 말했더니 바로 처음에 의견과 다르게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내가 뇌를 살짝만 암시를 바꾸면 맛이 달라지고 미치는 영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화장품, 내가 먹는 영양제도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먹으면 살이 빠져 생각하는 사람과 아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지겠어? 한 사람과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가 진짜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메일을 이제 자기 암시를 해줬을 때 달라진다는 거죠. 학창 시절을 후회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설계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고요. 여행을 못 간 것, 취업 준비를 못한 것, 전공 학점 관리 못한 것, 연애 못한 것, 대외 활동 못한 것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진로 설계를 못해서 난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오늘 들었던 엄마들 중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가 이거를 미리 알았었더라면 나도 어릴 때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엄마들한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줘야 되고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오늘 듣자마자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을 한 게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끼리 그냥 좀 뭐 무료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을 내 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그거 이뤄내는 아이들한테 그 돈을 선물로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짜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일매일 아이들 목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인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목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떠세요? 저희는 항상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거를 공부나 독서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행동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어머님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성공에 대한 강의였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의 성공의 경험이 공부이고 독서인 거잖아요. 이런 공부와 독서하는 성공들이 지금부터 몸에 밴다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에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성공하는 것들을 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습관들은 아이들이랑 함께 키워주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똑똑한 목표 설정하는 방법에 의거해서 아이들과 한 달에 읽을 전집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들을 스스로 객관화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읽은 책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인지의 책을 어떻게 읽은 책들을 말하게 하거나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몇 권을 읽을지를 기간을 주고 아이가 이 목표를 달성하게끔 해서 성취감을 이루는 과정들을 아이에게 체화시키면 어떨지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 30일 완성을 하면 선물을 주고 하면 목표와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이뤄가고 자기가 지식을 쌓음으로써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느 정도는 강압성이 없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스터디 만들면 함께 해주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챌린지 할 때도 뭐 20,000원 걸어놓고 10,000원 걸어놓고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선물을 몰빵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고민만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만약에 좋은 의견 주시면 함께 한번 공유해서 그 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다른 엄마, 왜냐면 하고 싶은 엄마도 있고 하기 싫은 엄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모아서 매일매일을 이제 뭐 인증해도 상관없고 아이들이 매일 읽은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곽선빈 변호사 강의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표 그 캘린더나 이런 거는요. 아이들한테 예쁘게 꾸며야 된대요. 그냥 종이에다가 슥슥슥 적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자기 포스트 컬러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정해주는 거. 만약에 저희 아이가 뭐 보라색을 좋아한다, 그럼 배경도 보라색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그걸 붙여놓을 것들을 좀 예쁘고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들 목표 설정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애들이 그냥 프린트해서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거기다 타이핑을 칠 수 있게끔 그냥 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한번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목표를 아이들한테 설정해서 방에 매일매일 붙여주고 최종적인 목표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해보고 싶고 제 목표도 같이 함께 이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작스럽게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수업도 하고 막 오자마자 그 강의 준비도 PPT도 막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진짜 그런 말 듣고 막 장미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생각할수록 진짜 결과는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들 의견 주시면 한번 저희도 참고해서 이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톡방에다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댓글 같은 거 오늘 그 후기 남겨주시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획표나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파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물을 아직은 있는데 그거 그리고 후기는요 톡방에다 남겨주세요. 톡방에다가 그래 왜냐면 어머니들 여기는 톡방 막 남기는데 실제로 또 저기 톡방에는 남겨주지 않아가지고 못 들은 엄마들도 한번 이제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진행할 스마일 프로젝트는 어머니들 여기 계시겠지만 저희가 금액 받고 진행하는 거기서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목표 설정과 이걸 함께 다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